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올영 세일 추천템과 비추천템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상하게 세일만 한다고 하면은 안 써본 것도 막 써보고 싶고 유행템도 사서 써보고 싶잖아. 그 요상한 심리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요상한 심리 작용하기 전에 그걸 확실하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 아무리 저렴하게 샀어도 막상 써봤는데 별로거나 정말 내 피부에 안 맞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종종 돈을 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직접 구매해서 써본 제품들 중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리고 내가 며칠 전 인스타 스토리에 이거 올영 사이트 살까요 말까요 이런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제품이 중복으로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제품들까지 쏙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진짜 시작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졌을 때 바를 크림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마데카세 베리어 MD 크림. 근데 이거 그냥 화장품 크림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된 제품이야.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봤는데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흡수가 진짜 빠른 편이야.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딱 나 같은 건성 피부나 수부지 피부만 잘 맞는 크림인데 악건성이 바르면 보습감이 조금 부족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악건성이 만약에 이 크림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바르지 말고 두세 번씩 레이어링을 해서 바르는 걸 정말 추천할게. 반대로 피지가 많고 젤 크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크림이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어느 정도 보습감이 있으면서 무겁지 않는 크림, 끈적이지 않는 크림을 찾는다면 이 크림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코피지나 피지 필라멘트가 유독 신경 쓰인다? 이거 한번 써봐. 내가 이전에 블랙헤드나 피지 필라멘트 관련된 제품을 더 찾아보고 제품을 들고 오겠다라고 한 영상이 있었는데 제품을 더 이것저것 더 많이 써보긴 했거든?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바로 이 폴라 초이스 거였어. 묽은 토너처럼 생겼거든? 살리실릭 애시드가 0.5% 들어있는 바르는 각질 케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상패에는 얼굴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적어져 있어서 사용법대로 한번 얼굴 전체를 토너처럼 바르듯이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바르다 보니까 효과가 크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 이 리퀴드와 화장솜을 같이 사용하는 건데 화장솜에 이걸 넉넉하게 적셔서 후에 2-3분 정도 올려뒀다가 가볍게 면봉으로 닦아줬어. 그냥 얼굴 전체에 바를 때보다 덜 도드라져 보이더라고. 또 매일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2-3일에 한 번씩만 화장솜과 면봉을 이용해 사용하는 걸 추천해. 그런데 악건성이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 번째는 닥터자르트 크라이오 소르베 아이시 페이셜 마스크. 얘가 되게 특이한 워시오프 팩인데 핑크색 파우더가 들어있어. 여기에 물을 붓고 같이 들어있는 스파츌라로 섞으면 가루가 갑자기 소르베 같은 겔 텍스처로 변해. 얼굴에 바르면 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 이 폴라 초이스를 이용해서 팩을 먼저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 마스크를 올려주잖아? 그러면 모공이 쿨링감을 더해줘서 쫀쫀해지는 느낌이랄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 조합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상패에는 수분감과 강체 효과가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내가 겪어본 결과 수분감과 강체는 솔직히 못 느꼈어. 그냥 얼굴에 열감이 있거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무난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걸 추천해. 이거는 내가 이전에 추천했던 제품인데 이걸 정정할 게 있어서 들고 왔거든? 한 2달 전쯤인가? 내가 이걸 2주간 쓰고 이거 쓰니까 트러블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적 있어. 근데 아니야, 트러블이 올라오더라. 이걸 바른다고 해서 여드름이 막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자잘한 트러블이 올라오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만큼 피지 관리용,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는 좋다. 이렇게 정정을 하고 싶어서 들고 왔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거 다 써서 이번에 2개를 더 샀거든. 제형 자체가 가벼워서 여름 내내 잘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제 환절기잖아. 유수분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한번 더 써보려고 기획 상품으로 나왔길래 이번에 미니언즈 버전을 한번 사봤는데 미니언즈 키링. 나는 근데 진짜 이런 키링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샘플이나 미니어처 제품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 2개 사서 인형을 이렇게. 근데 어디다 쓰냐고. 내가 화장품 회사 다닐 때는 그때는 한참 키링이 유행이어서 그냥 키링을 넣어준갑다 했는데 내가 막상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제품 사다 보니까 이 키링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거 아시는 분 있나? 이거 설탕 알갱이가 크고 거칠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이전보다 입자가 미세해져서 예전처럼 거칠게 긁히는 느낌이 확실히 덜했어. 근데 블랙슈가 자체가 입자는 고와졌지만 얼굴에 문지르는 물리적 스크럽이기 때문에 절대 빡빡 문지르지 말고 세안 후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부드럽게 롤링을 해야 돼. 그 다음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블랙슈가를 피부 위에 녹여준다는 느낌으로 두세 번 정도 살살 풀어주면서 깨끗하게 물세안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스크럽하고 씻어내고 나면 피부 표면도 매끈하고 촉촉함이 어느 정도 남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젖은 손으로 용기 안에 제형을 바로 뜨지 않기. 물기 없는 스파츌라나 베라 스푼 같은 거 그런 걸로 사용할 만큼만 덜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 근데 단점이 이게 조금 향이 첨가가 됐나? 이렇게 맡아도 향이 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그 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 향에 민감하거나 인위적인 향을 싫어하신 분들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스크럽을 사용할 때 트러블 피부나 예민한 피부, 염증성 트러블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물리적 스크럽은 하면 안 돼. 알았지? 참고해줘. 그 다음은 클렌징 워터라고 하면은 정말 좀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우선 나는 이 클렌징 워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3년 전쯤인가? 버블 용기에 넣고 아침마다 하면 좋다라고 해가서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나 진짜 바로 피부 뒤집어줘. 내 피부가 그렇게 뒤집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왜 이걸 샀냐? 여러분들이랑 DM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 클렌징 워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겸사겸사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내가 또 요즘에 쇼츠에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제품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뜯어보고 있는 중이라 얘도 한번 뜯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지. 또 내가 이 클렌징 워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 물세안을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 얘는 솔직히 노 린스라서 물세안을 안 해도 되긴 해. 그렇지만 노 린스라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 찝찝해서 물세안을 추천하는 타입이거든. 조금 잔여감이나 노폐물 있다, 그거 찝찝하다, 그거 미끌미끌하다 하면은 꼭 물세안으로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조만간 이거는 쇼츠로 한번 제대로 풀어서 올 테니까 꼭 봐줘.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며칠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올영 세일 때 이 제품을 살까요 말까요 무물 제품명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품명을 막 보내주셨더라고. 근데 그 중에 중복으로 겹치는 제품들이 꽤 있어서 그 중복 겹친 제품 딱 3가지만 빠르게 말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제로이드 포밍 클렌저. 이게 상태를 보면 제품 방향 자체는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가 사용할 수가 있는 약산성 버블 클렌저 제품이야. 일단 나는 조금 무살. 이게 세안만 하면 폼 클렌징을 사용하고 얼굴이 쉽게 당기고 건조함이 신경이 쓰인다면 이 제품을 사도 돼. 반대로 피지가 너무 많거나 이렇게 뽀득뽀득 세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 만약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하면은 나는 말이야.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사라. 그래서 조건부 살. 그리고 두 번째는 메디큐브 PDR의 핑크 시카 수딩 토너. 이게 PDR의 논란이 많아서 조심스러워지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제품 공식 전성분을 보면 소중 DNA가 1000ppm 그러니까 1000ppm에는 0.1%가 들어있는 거고 나이아샤마이드, 글리세린, 알라토인, 히알루론산 계열과 병풀 계열 성분도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분을 뜯어보면은 수분 진정에 톤 케어까지 같이 가져가는 토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말이에요. 화산부 토너에 들어간 PDR에는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것처럼 효과를 기대하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이 제품 말고 비타민C나 나이아샤마이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PDRN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써보고 싶다고 하면은 말리겠습니다. 그냥 묽은 토너라고 생각하면 되고 굳이 이 토너를 그리고 세 번째는 더마 팩토리 나이아샤마이드 20% 세럼. 요즘 이거 진짜 많이 쓰고 많이도 물어보더라. 그냥 이거 이름 그대로 나이아샤마이드 20%가 들어가 있는 세럼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말이야. 뭐 물론 나이아샤마이드가 피부톤이나 피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분이긴 해. 근데 이게 함량이 높다고 효과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정말 아니거든. 그리고 이런 고함량 제품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상태에서 고함량을 얼굴에 딱 바르면 피부 타입에 따라 붉어지거나 따가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피부가 확 뒤집어질 수가 있어. 이 나이아샤마이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하면은 저함량부터 천천히 사용을 하면서 고함량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 살말 3가지를 해봤는데 이거 살말 콘텐츠도
재밌네. 아무튼 내가 이렇게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본 제품들이랑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삶의 콘텐츠 가지고 올영 세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은 내가 정말 필요하고 그 내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을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해본 삶의 콘텐츠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다음 달에도 한번 가지고 와보려고 하거든. 9월 중에 인스타 스토리로 무무를 올릴 테니까 궁금한 제품들 마구마구 보내줘. 그럼 내가 제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올게.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웠다가 선선해졌다가 반복되는 날씨인데, 이 날씨는 피부 컨디션이 확 떨어지기 좋은 시기거든. 그러니까 피부 컨디션 잘 챙기고 이 선선한 가을이 다가온 만큼 나는 환절기에 필요한 제품 관리하는 방법을 더 공부해서 올 테니까 괜히 이것저것 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